안녕하세요. 작은 책방의 순이입니다. 나도 좀 갖고 와야겠다. 나를 좀 사랑해야겠다는 엄마의 말에 잠시 엄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다. 언제나 꽃각시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얼굴엔 나이를 가늠케 할 흔적들이 다분했다. 눈가 언저리에도 입가에도 어느덧 주름이 차곡차곡 자리 잡고 있었고 탱글탱글하던 피부는 근육이 빠져 조금 지쳐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엄마는 엄마를 돌볼 수가 없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스스로를 챙길 줄 몰라서도 아니었다. 그저 엄마가 엄마를 돌본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사치처럼 여겨져 스스로가 소멸시켜버렸던 건 아닐까. 엄마가 엄마를 사랑했던 그 시간, 엄마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은 어디로 흘러가 버린 걸까. 엄마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써내려간 이 글과 시간들은 내게 있어 조금은 아프기도 조금은 애잔하기도 또 못내 행복하기도 했다. 이 글이 우리 엄마뿐 아니라 다른 엄마들에게도 또 나와 같은 딸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어떤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에 모든 사람을 포함해 가족이라는 둘레로 살아가는 나, 너, 우리에게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혜주 지음의 엄마도 엄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지금 시작합니다. 그거 샀냐? 그 우뚱아리 색이 참 곱다. 외할머니 한마디에 엄마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다. 이뻐? 엄마 입으실래? 마음에 들면 엄마 입으셔. 입고 있던 티를 냉큼 벗어주는 엄마. 당신도 몇 년 만에 마음 먹고 하나 장만한 티셔츠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황망함이 밀려들었다. 엄마, 그거 이번에 산 거 아니야? 너 입 다물어. 아무 소리 하지 말어. 엄마는 내게 낮게 읊조리며 눈짓으로 그만 말하라는 사인을 보낸다. 사실 이런 일이 비단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 나는 또 하고 싶은 말을 꿀꺽 삼키고 틀어뒀던 TV 볼륨을 높였다. 그렇게 TV를 보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였다. 엄마가 막 빤 걸레를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연신 걸레를 빡빡 밀어대며 아휴, 너네 외할머니도 이젠 진짜 늙으셨나 보다. 웬일이래니 이게. 방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진 꼴을 못 보시는 분인데 어머머머, 여기 먼지 좀 봐라. 정말 웬일이야. 이런 먼지를 보고 그냥 둘 사람이 아니었는데. 엄마는 청소를 하는 건지 할머니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를 말들을 주저리 쏟아넣으며 쥐고 있던 걸레를 힘주어 방바닥을 닦아댔다.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못 본 척, 안 본 척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TV만 들여다봤다. 어차피 엄마의 말에 대꾸해봤자 내 속만 터져서 결국 못된 성깔머리가 튀어나올 테고 오랜만에 올라온 엄마는 마음만 상할 테니까. 시골에서 그 고생을 하다 잠시 짬을 내어 올라와 놓곤 여기에서 또 걸레를 들고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티를 벗어주고 내가 보기에 엄마의 모습은 여간 속 터지는 모양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건 엄마 성격이 그런 탓이다.
보고도 내버려 두는 법을 모르는, 결국은 당신 손으로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하던 걸레를 마친 엄마는 벽시계를 슬쩍 보더니 밥할 때가 되었다며 저녁 밥상을 푸짐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밥을 먹는 내내 당신은 한 점도 안 먹는 고기를 굽고 굽고 또 굽고, 내가 구울 테니 엄마 좀 먹으라고 그렇게 권해도 결국 엄마는 다른 식구들이 어느 정도 배가 불러 젓가락질이 뜸해질 때쯤 수저를 들었다. 그 모습에 하루 종일 참았던 화 한 덩이가 울컥하고 올라왔다. 그렇게 몸을 써대니 허리 성할 날이 없지. 엄마, 몸 좀 아껴. 주인 잘못 만나 걔는 무슨 고생이야. 나는 애먼 허리 탓을 하며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그 무수한 싫은 소리를 대신했다. 홀로 젓가락을 열심히 놀리며 밥을 먹는 엄마의 모습이 짠한 것보다 왜 그렇게 부하가 치미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오랜만에 올라온 외할머니 집에서 피곤한 몸도 좀 누이고 그저 좀 쉬면 좋으련만 엄마에게 그건 아무래도 힘든 모양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참 쉬운 일이 엄마에겐 왜 그토록 힘든 걸까? 내 엄마지만 진짜 별나. 올라왔으면 좀 누워서 쉬고 그러지 내내 걸레질하고 밥하고 집안일 좀 내버려 두면 큰일 나? 엄마는 엄마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지. 결국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터뜨려버렸다. 엄마는 내 말에 별다른 대꾸가 없다가 밥을 다 먹었을 때쯤 보고도 내버려 둘지 모른다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나도 사람이고 네 엄마도 늙어. 만사가 다 귀찮아서 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 밥이며 설거지며 청소며 매일 누가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손도 대기 싫을 때도 있어. 근데 왜 하냐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 네가 하든가. 엄마의 말에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렸다.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그냥 내가 속상한 걸 다 토해내는 거. 아까 그 티, 그것도 그래. 할머니 그냥 하나 사드리면 되지. 꼭 그 입고 있던 걸 그렇게 드려야 돼? 엄마가 나를 흘기더니 한 소리 한다. 어휴, 저 썩을 년. 저런 게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어. 그래, 엄마가 그리 할 때는 그럴 이유가 있는 거지.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니? 너도 나이 먹어봐라. 별거 아닌 거에도 그냥 좋고 마냥 기쁘고 애처럼 그런 거야, 이 썩을려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티셔츠 하나 살 때도 몇 번이나 고민하는 엄마가 그 티셔츠를 사고 입으며 설렜을 엄마 얼굴이 그저 떠올랐을 뿐이었다. 엄마가 정말 괜찮은 건지를 묻고 싶은 거였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무언가 대단히 나쁜 손녀에 엄마 마음 따위는 생각도 안 하는 철 안 들고 속모를 딸이 되어 있었다. 순간 뭔가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아니 엄마, 정말 엄마 괜찮은 건지 그거 물어보려는 건데 내가 뭐가 그렇게 못되고 나쁘다 그래? 나도 지금 내 엄마 걱정하고 있는 중이거든. 씩씩대는 날 보며 엄마가 갑자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쳐다보았다. 엄마가 웃음을 멈추고는 말하기를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 꼭 젊은 날의 자신 같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바로 할머니의 젊은 날 모습이라고도 덧붙였다. 엄마는 저녁 밥상을 치우려다 말고 어느 과부 이야기를 하나 해 주었다.
젊을 때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운 할머니 이야기를,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며 딸에게 헌신했던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그러고도 또 주변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없는 살림에도 이웃과 나누고 살던 젊은 과부의 이야기를, 왜 할머니가 엄마를 그리 키웠다고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줘가며 주변과 나눠가며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보고 자랐다고 했다. 그 피를 타고 난 자신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엄마, 나는 안 그러고 살 건데? 그리고 그건 할머니 얘기고 다 옛날 이야기잖아. 지금 누가 그렇게 살아? 엄마는 이런 내가 이젠 별스럽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어이구, 저 화상. 저걸 내가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으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 먹은 밥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려는 엄마.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도 한사코 자신이 하겠다는 엄마. 결혼하면 누가 하지 말래도 평생 굳은 일을 다 하고 살 거니까 벌써부터 하지 말라는 엄마. 자신은 그리 살았어도 내 딸만큼은 그렇게 안 살게 하겠다는 엄마.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엄마도 엄마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순간순간 잊지 않길.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청소를 하는 그 순간에도, 밥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엄마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극진한 대우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독려하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엄마이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닌, 때론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줄도 알고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줄도 아는 엄마가 빛나야 엄마의 가족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살았기에 또는 모든 엄마가 그렇기에, 그 시절 엄마들은 다 그랬었기에 나도 그런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지 않길. 엄마도 엄마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